계약강론 임대차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고 있고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그중에 비용상환 청구권은 자,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했다. 그럼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걸 청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온 게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임차인은 목적물의 보존 필요비나 계량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항 필요비는 지출한 때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일단 임대차가 끝나야 되고요. 두 번째,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안 돼요. 유익비만 이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기억의 임차인의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했다.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여관 숙박계약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됩니다. 니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 보존 필요비를 말하고요. 임대차 종료와 관계없이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용을 안 주면요, 그만큼의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한 거잖아요. 따라서 지출 후 즉시 청구를 못해요. 왜? 임대차 종료할 때 가액 증가가 안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액 증가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상환기간에 허여가 가능하다 그랬죠. B,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유익비가 지출됐을 때도 당연히 가액 증가가 현존하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유익비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 되니까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 간판 설치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당연히 이 비용은 목적물 자체에 지출했으니까 임대인의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유익비는요,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면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유익비에 대해서만큼은 상환기간 허여를 통해서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는 있겠죠. B,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다. 불법 점유. 그 불법 점유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유치권은 안 된다. 유치권에서 봤죠. 이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 유효하다. 비용 상환 청구는 포기 특약 유효하다. 그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면 유치권도 포기한 거죠. 두 가지. 첫째,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했다. 원상복구약정. 이 원상복구약정은 원상복구약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용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치권도 포기한 게 되죠. 또 하나가 건물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을 하되 그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자 라고 약정. 이 약정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임차인이 그 증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효하죠.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 유효하다. 그리고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면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그리고 그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 2개. 요렇게 기억을 좀 비용상환 청구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우리가 전세권에서도 봤었어요. 그죠? 자, 임대차에도 있어요. 임대차에도 있는데, 전세권과 조금 다른 점. 첫째, 임대차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토지 임대차 안 됩니다. 두 번째,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임차인에게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요. 세 번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채무 불이행, 대표적으로 2기 이상 차임연체,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요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요때는 요거 빼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빼고 나머지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에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 임차인만 인정되고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부속물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물건입니다. 간판이라든가 현관에 부착한 번호키라든가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라든가 에어컨 매립형 에어컨 말고요, 스탠드형 에어컨, 그 다음에 배관, 실외기, 거치대, 이런 것들이 다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물이면서 플러스 객관적 용도에 제공돼야 돼요. 객관적 용도에 제공된다는 건 다른 사람도 사용성이 가능한 물건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간판 같은 건 어때요? 독립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용성이 못하죠. 반면에 번호키는 독립물이면서 다른 사람도 사용성이 가능하죠. 그게 객관적 용도예요. 어쨌든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말하는 부속물이란 독립물 플러스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러한 물건들 중에서 2개만 됩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거하고 아예 임대인한테 돈 주고 산 거, 2가지.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인정된다.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한다. 기본. 그 다음 독립물이면서 객관적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고, 그 물건들 중에서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 경우에만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조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자신 소유 부속물을 매사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니은 A.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B. 일시사용 임대차는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죠. 아까 비용상환 청구권은요,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질 형성권이고 일방적인 겁니다. 또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플러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무효예요. 그래서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일에게 건물 부분을 빌려줄 때 보증금과 임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 부속물에 대해서는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매수 청구 따위를 안 하기로. 자,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이기는 하지만
대신 이런 걸 시세보다 저렴하게 했으니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건 한쪽에게 불리할 때 무효가 되는 게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속물 매수권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 무효가 됩니다. 요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공작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가 되죠. 즉 독립물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니고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판례 1번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것들, 즉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사용수에게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편익이 객관적 용도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부속물, 간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증축 부분, 부합된 증축 부분, 임대인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 이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으니까 이건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라고 하지 매수 청구가 아니라 그랬죠. 자, 이런 부속물들 중에서 두 개만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샀거나 이 두 가지만. 그 다음 임대차 종료인데 제외되는 게 하나 있더라. 임차인의 이기 차임연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위로 임대인이 해지를 해서 종료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못한다. 언제? 임대차 종료 후라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갱신에서 한번 봤었죠. 모든 임대차가 아니라 토지 임대차에서 그 토지 임대차 중에서도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두 번째, 기간이 만료. 세 번째, 지상물 현존. 그럴 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임대차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기억에 의. 이러이러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사라. 형성권이죠. 그런 권리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 한다. 니은의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럼 그 매매 대금은 어떻게 되느냐?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이게 매매 대금이다.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이게 매매 대금이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대금을 법원이 이렇게 정해줍니다.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기간 만료 후 건물은 철거하기로,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이거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 기간이 만료하면 갱신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C.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자, 임대차가 끝났는데요. 임차인이 매수 청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갑이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어요. 얘가 매수 청구를 주장을 안 해서. 근데 설령 갑의 철거 소송에서 을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자, 갑은 승소했으니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대동해서 철거를 해야 될 텐데 그 철거가 집행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때려 부시기 전까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C.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임차인이 매수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주장도 안 한 거고. 왜? 모르니까. 소송에서 지는 거예요. 주장 안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함으로써 그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때려부시기 전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임차인은 별도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겠습니다. 매수 청구의 행사 요건은 뭐냐?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런 임대차인데 플러스 기간을 약정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로 가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건물, 식목, 체험, 목축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 상태에서 건물을 갖고 있어요. 지상물을. 근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네?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민법에서는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갱신 청구 및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기간 만료라는 게 적용이 안 되니까 매수 청구 못하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근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어.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두 가지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A, 이건 공통요건입니다. B, 기간정인데 기간 만료한 경우, 또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해지 통고한 경우. 차이가 뭐냐? 요 경우에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한, 요거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지상물은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어도 되고 나중에 신축한 건물이어도 되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요건이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든 없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건물에 근저당권 따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4번.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임대인에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으니 전부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 아주 중요합니다. 5번은 됐고요. D,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한 경우죠. 물론 아까 기간 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가 필요 없지만 원칙은 이렇게 되겠죠. 효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일방적인 권리니까, 이때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동시행 관계일 것이면서, 대금은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그쵸?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기억나시죠?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건물 소유자. 그래서 만에 하나 중간에 임차인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이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수 청구 못하는 거죠. 반면에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건물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상대방은 누구냐? 임차권이 소멸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 따라서 임차권이 소멸할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그 후에 땅을 팔아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원칙적으로는 그 임차권 소멸 이후 태로 세우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매수 청구를 못하지만
단, 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갖고 있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신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뭐 이 정도. 자, 임차인의 권리 중요한 거 다 봤습니다. 자, 의무는 간단해요. 가장 기본이 차임 지급 의무고요. 반드시 지급하되 금전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기억. 니은. 경제 사정이 변동이 있으면요. 일방적으로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서 판결이 나올 텐데요. 이때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은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니까 판결의 효력은 소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나 감액의 효과는 청구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청구 시로. 자,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증감 청구할 때 그랬죠. 그런데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약이 있을 때 증액 못하느냐? 우리 대법원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증액 청구가 인정된다. 디귿. 요거는 사정 변경과 달리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멸실이 되고 플러스 임차인이 그만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그만큼 차임이 감액된다가 아니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임 감액 청구.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는 제대로 사용수익을 못하더라. 목적 달성을 못하더라. 뭐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임 감액 청구권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고 감액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 리얼. 차임을 언제 줘야 되는 거? 약정이 있으면 약정 시기에 주면 되고요.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산 임대차, 건물 임대차, 건물 소유를 위해서 땅을 빌렸을 때 건물의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 기타 토지 임대차, 뭐 식목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매년 말. 그다음에 수확기가 있다. 과수원을 빌렸다. 사과를 수확했다. 수확 후 지체 없이. 뭐 이렇게. 633조. 그다음 미음. 이거는 이제 법정담보물권이라고요. 조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키워드로 암기합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제때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해봐요. 동산. 그러면 질권하고 똑같아요. 반면에 649조. 임대인이, 누가? 토지 임대인이. 뭘 압류해?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해.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 648조부터 650조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줬다. 임대인이 받아내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동산 압류했다. 질권. 임차인 소유의 건물 압류했다. 저당권. 특히 건물은요. 토지 임대인이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저당권과 똑같아. 비읍. 임차인이 여럿 있다. 차임을 어떻게 줘야 돼?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옷. 임차인이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2기. 2회. 연속이기든 통산이기든 2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 지급 의무와 관련된 이런 몇 가지 조문들 정확하게 좀 숙지하시고, 그 외에 당연히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 조심조심 다루고 보관해야 되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종료할 때까지가 아니라 반환할 때까지 조심조심 다루고 보관해라. 판례 안 봐도 되고요. 3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수리를 요한다. 권리 주장자가 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 통지하라. 통지 의무. 근데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 뭐 그때는 당연히 통지할 필요가 없죠.
4번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 수선을 할 때 임차인은 참아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까지 참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5번 당일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죠. 반환 의무. 그죠? 반환할 때 현상 그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상 복구 반환이죠. 원상 복구 반환. 당연히 부속되어 있는 물건 따위를 철거 따위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 이런 게 있었죠. 디귿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게 될 겁니다. 반환 의무가 일단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효력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특히 권리 중요한 거 3가지 봤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에서 마지막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가 있는데요. 양도는 이런 거예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파는 거예요. 임차권을 팔면요. 갑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을에서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을 간의 계약이 갑병 계약으로 바뀌어버려요. 임대인갑, 임차인 을이 임대인갑, 임차인 병으로 바뀌어요.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반면에 전대는요. 임대차는 그대로 있고 을이 목적물을 재임대하는 거예요. 목적물 재임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을 간의 계약, 을병 간의 계약이 2개가 존재합니다. 이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예요. 두 번째, 당사자는 을하고 병이에요.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계약은 을하고 병이에요. 따라서 갑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그 양도 전대가 무효다가 아니고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아니고요.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629조입니다. 자, 임차권 양도, 임차인의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 임차인은 탈퇴하고 양수인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동의받아야 되는데 좀 전에 동의는 임차권 양도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죠. 동의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꼴입니다. 그 대항 요건이 되는 거죠. 동의는 명시묵시 불문하고요. 사후동의도 가능합니다. 2번 임대인이 한 번 한 동의는 철회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무단양도 무단전대. 요 3번에 있는 무단양도는 무단전대하고 법률관계 거의 똑같아요. 갑, 을, 병. 을이 병과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나 전대를 했는데 갑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나중에 전대도 거의 똑같습니다. 법률관계가. 임차인 을과 양수인 병.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죠? 양도인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다. 얻어주지 못하면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2번 임대인 갑과 양수인 병, 전차인 병. 병은 갑에게 대항을 못하니까 병의 점유는 갑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갑은 방해 배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이 여전히 임차인이니까 나에게 반환하라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을에게. 갑은 병한테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게 된다는 거. 또 하나.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여전히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을에게 청구하고 병에게 청구하면 이중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단양도 무단전대에서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병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단양도 무단전대 아주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권리입니다.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을병이 부부였어요. 부부 사이에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을병 사이에 부부 관계가 있었다면 그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는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그럴 때는 해지 못한다. 을병이 부부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는 무단양도 무단전대는 갑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계약을 해지 못한다. 이런 판례가 있게 됩니다. 동의 있는 양도는 별거 없고요. 전대는 임차인이 제3자로 하여금 다시 임대하는 걸 말하죠. 동의는 전대차 계약 효력 요건이 아닌 대항 요건이고요. 나머지는 임차권 양도가 똑같은데 다만 3번이 하나 있죠.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작은 부분, 작은 일부를 전대할 때는 동의가 없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의 소부분 전대, 동의 필요 없다. 일단 무단전대가 나왔죠. 무단전대 아까 똑같아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을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고 못 받아주면 담보 책임진다. 2번 갑병 병은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니은 갑은 계약 해지하지 않고도 병에게 방해 배제 즉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반환하라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디귿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를 못해요. 을의 차임 청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번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을병이 부부다. 그럴 때는 해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동의받은 전대의 경우에는요. 동의받은 전대의 경우에는 1번 을병. 을병은 별거 없죠. 임대차 관계가, 전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갑병이 문제입니다. 2번 갑병. 자, 적법전대의 경우는요. 갑은 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요. 직접 의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즉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기억, 전차인 병은 갑에게 수선을 청구하거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니은 전차인 갑은 임대인 갑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목적물 보관 의무, 손해배상 의무, 특히 차임 지급 의무, 목적물 반환 의무 등등을 부담하는데 특히 차임 지급 의무 무슨 뜻이야? 갑이 병에게 차임을 청구했을 때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거절 못합니다. 즉 갑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가 을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에 우선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 갑에게 대항 못한다. 다만 이제 예외가 있어요. 전대차 차임 지급 날짜가 있어. 을병 사이에 전대차 차임 지급 날짜가 20일이야. 요 20일 이후에 을에게 줬어. 근데 갑이 그 다음에 청구가 들어왔어. 이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은 을에게 지급한 차임, 갑에게 대항 못한다 그랬잖아요. 전대차 차임 지급 전에 지급한 것에 하나고 그 후에 지급했다면 갑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뭐 아무 영향이 없죠. 갑은 을에게 여전히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법 전대차는 이 전차인 보호 장치가 있어요. 적법 전차인. 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두 가지.
두 가지 경우에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두 번째,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해줘야 되고,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소멸했다는 걸 주장을 못합니다. 두 번째, 해지 사유를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날부터 6달 또는 5일이 지나야 임대차가 해지되고 전차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B,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다른 사유는 다 통지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는 통지 안 해도 된다. 다음 디귿, 토지 임차인, 토지 전차인은 건물이라든가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및 적법 토지 전대차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전대차가 동시에 만료되고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하면 전차인은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얼, 건물 기타 공작물 적법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물이고 전차인 소유고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들로서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세 가지.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법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부분 전대 말씀드렸죠. 자, 보증금이 나왔는데 보증금은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살짝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증금은 민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차임 따위를 연체할 때를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물건이죠. 임대차 계약과 따로 보증금 계약이란 걸 해야 되고요. 보통은 요물 계약이지만 낙성 계약으로 할 수도 있죠. 보증금에 대한 제한 같은 거 없어요. 규정이 없다 그랬죠. 자, 이 보증금은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했다 등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줄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 연체 차임,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목적물을 돌려줄 때 충당하게 됩니다. 돌려줄 때 충당하게 된다. 그게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충당하는가? 돌려줄 때 충당하는 거예요. 다만 임대인 원칙은 임대차가 끝나고 목적물 돌려줄 때 충당하는 건데,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미리 임대차 종료 전에도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수도 있다. 임대인만은 임차인은 안 되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까세요 라고 할 수는 없다. 보증금이 있으니 나 연체 차임 못 줘 라고 거절할 수 없다. 결국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충당해서는 안 되고 목적물 반환할 때 충당하는 게 원칙이 돼.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하세요 청구 못하는 거고, 임대인도 미리 충당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다만 연체 차임에 대해서만은 임대인만 미리 충당할 수는 있다. 그런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은 자, 갑소유 건물을 우리 임차하고 보증금을 줬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전세권과는 달리 채권에 불과하니까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그죠? 전세권이란 물권이라면 병이 승계하지만 임차권이란 채권에 불과하니까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이 대항력이 있거나 갑병사의 보증금 반환을 병이 인수하기로 한 경우, 이때는 병에게 넘어간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인. 그죠? 그래서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 못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전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목적물 양도인 갑, 기존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겠죠. 이게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과는 달리 중간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봐주셔야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됐고, 이건 나중에 동생관계에서 보시는 거. 목적물 반환과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손해배상을 깐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생관계다. 보증금은 유치권 인정 안 된다. 임대차 종류는 두 개만 구별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해지 통고에 의한 경우와 즉시 해지. 해지 통고는 일정한 기간에 지나야 해지가 되는 거고요. 즉시 해지는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해지되는 거죠. 즉시 해지가 원칙이라 그랬죠. 해지 통고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것만 따로 구별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임대차는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강론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민사특별법만 남았습니다. 좀 전에 봤던 임대차는요, 민사특별법의 요 2가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법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 차례 봐주셔야 여기 가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전세권하고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강론 중에서 임대차는 임대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